아직은 개표 초반, 그러니까 개표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두 지역 모두 결과를 예측하기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으면 1시간쯤 뒤면 개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상무 정치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개표 흐름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예상했던 흐름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원 성사는 일반적인 예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개표율이 10%가 채 안 된다는 점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통영고성은 원래 변수가 이른바 소주역주의라고 해서 지금 고성을 먼저 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점식 후보가 고성 출신이고 또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통영 출신이에요. 인구는 통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화면으로 보는 저 수치는 고성의 지금 개표 현황이다라는 걸 또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창원 성산이 예상보다 접전을 벌이는 거는 이게 왜 좀 예상과 좀 일반적으로는 정의당 그러니까 범여권 후보인 여영국 후보가 좀 앞설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잖아요. 공단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원래가 또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다소 의외다라는 반응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은 정부의 어떤 경제난, 현재의 경제난, 그다음에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정책이 낳은 어떤 민심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창원에 있고요. 그리고 원전을 하다 보면 그 밑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협력업체들이 이제 일감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불만이 그동안 드러나 있지 않다가 표로 나타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물론 개표 10%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결과로 지금 상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가 바로 강 부장이 얘기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실제로 거기에 방을 얻어놓고 계속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가 될 텐데 물론 전제를 하죠. 아직은 개표 결과를 예단하기엔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양쪽에서 지금 현재 1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이긴다면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건 황교안 대표로서는 더 바랄 나위 없는 결과가 되겠죠. 경우의 수를 한번 내 친구에 다 따져보죠. 그러죠. 일단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범여권이라고 했을 때 범여권이 두 곳 다 이기고 한국당 등 야당은 한 곳도 못 이긴다. 2대 0이 되는 경우.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아직은 촛불 민심이 유효하다라는 거를 투표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요. 그리고 범여권 연대도 강화가 될 겁니다. 이게 역시 우리가 후보 단일화하고 힘을 합치니까 뭐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노회찬 의원이 의석이 없어지면서 교섭단체 지위도 잃었었단 말이죠. 이제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평화당과 합쳐서 가질 수 있는 또 이런 계기가 됩니다. 황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숙제가 좀 복잡해지죠. 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치른 선거인데 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당내의 구심적음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나 총선에 나갈 후보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 사람 믿고 내가 선거 뛸 수 있나라는 이런 또 불안감이 커지고 그러면 당내 장악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첫 시험 되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죠. 1대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대1이 되면 사실 정치적인 의미는 가장 약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노회찬 의원 지역구고 이군현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당이 그대로 가져가는 결과라고 상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단일화의 위력은 확인하는 효과는 있을 테고요. 그러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1대1이 되면 통영 고성을 자유한국당이 이기고 창원 성산을 이제 정의당이 이길 경우에 그 표차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창원 성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럴 텐데 지금 개표 초반 흐름에서 강기훈 후보가 48% 그리고 여영국 후보가 42, 3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초반이지만은 약간 앞서 나간다 상황이란 말이죠.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좀 소폭의 패배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당 내에서 당장 나올 얘기는
축구장만 없었어도. 축구장. 이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축구장 유세가 좀 타격이 있었을 거라 보는군요.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결과가 지금 현재 보는 개표 상황이 그대로 끝까지 간다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었다. 바닥 민심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원래 정치권의 해석이라는 게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거지 미리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해볼게요. 손학규 대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창원 성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10% 얘기도 하고 했는데 만약에 아깝게 지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마는 민중당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도 또 여권으로서는 또 그것도 또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2파전 구도로 굳어지면서 지금 1, 2위의 2명의 후보만 지금 개표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중당 후보와 바른미래당 후보가 얼마나 득표를 하느냐, 심지어는 그 2명 중에서 누가 득표를 더 많이 하느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대표의 앞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둘 다 이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파급력은 가장 크겠죠.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난에 대한 민심이 굉장하구나라는 거를 선거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권, 이른바 법여권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통칭해왔던 것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뭐 같이 해봤자 이게 일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고, 황교안 체제는 아까 제가 악순환을 쭉 말씀드렸는데 선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가 있죠. 첫 선거를 이겼고 그렇게 되면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이 사람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당내에서의 장악력도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는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되면은 총선 준비의 핵심은 결국은 물갈이거든요. 힘이 센 사람이 물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물갈이를 섣불리 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의 물갈이 폭도 더 커질 수도 있는 이런 계기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개표가 지금 상당히 속도가 붙어서 창원 성산은 17% 이상 좀 개표가 됐는데 강기훈 후보가 48.4% 그리고 여영국 후보가 42.99% 처음부터 나타난 표차가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결과를 아직 예단하긴 이릅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선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상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